내가 이 금고를 열 수 있다면요? 17살 고등학생의 입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전국 응급의료 시스템이 마비되고 2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건물에 갇힌 그 순간이었어요. FBI도 보안 전문가들도 손을 놓은 상황이었습니다. 도서관 낡은 컴퓨터로 독학한 게 전부인 소년이었지만 갇혀있는 어머니를 위해 나섰습니다. 시간은 1시간도 남지 않았어요. 지금부터 한 소년의 선택이 세상을 바꾼 그날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구립도서관 3층 컴퓨터실은 고요했습니다. 낡은 모니터 앞에 앉은 17살 소년 리아는 화면을 들여다보며 손가락을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키보드 소리만이 조용한 공간을 채웠죠. 리안의 눈은 피곤해 보였습니다. 어젯밤에도 새벽까지 공부했기 때문이었어요. 하지만 그의 눈빛만큼은 또렷했습니다. 화면 속 코드 한 줄 한 줄이 그에게는 미래로 가는 길이었으니까요. 도서관 컴퓨터는 사양이 좋지 않았습니다. 프로그램 하나 실행하는데도 한참이 걸렸죠. 하지만 리안에게는 이것이 전부였습니다. 집에는 컴퓨터가 없었으니까요. 스마트폰도 오래된 기종이라 제대로 된 학습 앱조차 돌아가지 않았어요. 이번 달에는 책 사는 걸 포기해야겠어. 리아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지난주에 어머니가 병원에 다녀오셨거든요. 검사비가 예상보다 많이 나왔다는 말씀을 들었을 때 리안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어머니는 라이프링크 테크라는 의료기기 회사에서 일하셨습니다. 야간 청소와 설비 보조 일이었죠. 밤 11시부터 새벽 5시까지 어머니는 차갑고 넓은 회사 건물을 돌아다니며 청소를 하셨습니다. 리아나, 엄마는 괜찮아. 내가 공부만 열심히 하면 돼. 언제나 어머니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리아는 알고 있었어요. 어머니의 허리가 점점 더 굽어지고 있다는 것을, 손목에 파스를 붙이는 날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요. 리아는 화면에서 눈을 떼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늦가을 햇살이 따스했습니다. 거리에는 사람들이 평온하게 걸어 다녔죠. 누군가는 커피를 마시며 웃고 누군가는 아이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나는 언제쯤 저런 여유를 가질 수 있을까? 리안의 가슴 속에는 늘 무거운 돌덩이가 있었습니다. 책임감이라는 이름의 돌덩이였죠. 어머니를 편하게 해드려야 한다는 생각, 빨리 돈을 벌어야 한다는 생각이 그를 짓눌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리안에게는 꿈이 있었습니다. 보안 전문가가 되는 것이었어요. 사람들의 정보를 지키고 시스템을 안전하게 만드는 일을 하고 싶었습니다. 남의 것을 훔치는 해커가 아니라 사람들을 지키는 방패가 되고 싶었죠. 리아는 다시 화면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오늘은 네트워크 보안 패턴에 대해 공부하는 날이었어요. 온라인 포럼에서 찾은 무료 강의 자료를 보며 하나하나 따라하고 있었습니다. 이 부분이 약점이구나. 리아는 메모장에 빠르게 글을 적었습니다. 그의 노트는 이미 빽빽한 글씨로 가득했어요. 학교 공부와 보안 공부를 병행하느라 수면 시간은 늘 부족했지만 리아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휴대전화가 진동했습니다. 어머니에게서 온 문자였어요. 리아나, 오늘 야근이야. 저녁은 냉장고에 있는 반찬으로 먹어. 밥 꼭 챙겨 먹고. 리아는 화면을 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또 야근이었어요. 이번 주만 벌써 4번째였습니다. 회사에서 큰 프로젝트가 있다고 들었지만 그래도 너무 자주 야근을 시키는 것 같았죠. 네, 엄마. 조심히 다녀오세요. 짧게 답장을 보낸 리아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혼자 먹는 저녁은 늘 쓸쓸했어요. 하지만 불평할 수는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더 힘드시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리아는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오후 4시였어요. 도서관은 8시까지 운영됐습니다.
4시간이 남았죠. 리아는 집중력을 끌어모았습니다. 화면 속에서 코드가 흘러갔습니다. 리안의 손가락은 쉬지 않고 움직였어요. 그는 특별한 재능이 있었습니다. 복잡한 패턴 속에서 규칙을 찾아내는 능력이었죠. 학교 선생님들도 놀랄 정도였습니다. 리안아, 너는 이런 걸 어디서 배웠니? 수학 선생님이 물었을 때 리안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학원을 다닐 형편이 안 된다고 말할 수 없었거든요. 그냥 혼자 공부했다고만 말했죠. 리안은 온라인 보안 포럼에서 스펙트럼이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했습니다. 처음에는 질문만 올렸어요. 하지만 점차 실력이 늘면서 이제는 다른 사람들의 질문에 답을 해주기도 했습니다. 이 친구 실력이 상당한데? 포럼의 고수들이 리안의 답변을 보고 감탄했습니다. 하지만 리안은 자신의 정체를 밝히지 않았어요. 17살 고등학생이라는 것을, 제대로 된 컴퓨터도 없다는 것을 말하면 무시당할 것 같았거든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어느덧 저녁 7시가 되었어요. 리안은 자료를 저장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몸이 뻐근했습니다. 4시간 동안 꼼짝 않고 앉아 있었으니까요. 도서관을 나서자 차가운 바람이 불었습니다. 리아는 얇은 점퍼를 여미며 집으로 향했습니다. 걸어서 20분 거리였어요. 버스비를 아끼기 위해서였습니다. 거리에 가로등이 하나둘 켜졌습니다. 리아는 걸으며 생각에 잠겼어요. 내년이면 고등학교 3학년이 됩니다. 대학은 갈 수 있을까요? 장학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일단 할 수 있는 걸 하자. 리아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불안과 두려움이 밀려왔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어머니를 위해서라도, 자신을 위해서라도요. 집에 도착했을 때는 7시 30분이었습니다. 작은 원룸이었어요. 리아는 불을 켜고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어머니가 만들어두신 반찬이 보였죠. 혼자 밥을 먹으며 리아는 뉴스를 켰습니다. 평소 습관이었어요. 세상 돌아가는 걸 알아야 한다는 어머니의 가르침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오후 서울 강남구에서 응급차량 내비게이션 시스템에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앵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리아는 고개를 들었어요. 다행히 큰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관계기관에서는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화면에는 멈춰선 응급차가 보였습니다. 리안의 눈빛이 변했어요. 뭔가 이상했습니다. 단순한 시스템 오류라기에는 묘한 느낌이 들었죠. 설마. 리안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 같았어요. 그냥 일시적인 오류일 거라고 생각하며 리안은 밥을 계속 먹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리안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뉴스에서 본 장면이 자꾸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거든요. 왠지 모를 불안감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새벽 2시 리안은 침대에서 일어나 스마트폰을 켰습니다. 보안 포럼에 접속했어요. 혹시 관련된 글이 올라왔을까 싶어서였습니다. 포럼은 조용했습니다. 아무도 그 뉴스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리아는 안도하며 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냥 우연이었겠지. 하지만 리안의 직감은 틀린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였죠. 다음 날 더 큰 일이 벌어질 거라는 것을 그때의 리안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리안은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도 도서관에 가야 했어요. 공부해야 할 것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어머니를 위해, 그리고 자신의 미래를 위해 리안은 멈출 수 없었습니다. 창밖에서는 차가운 바람이 불었습니다. 도시의 불빛들이 반짝였죠. 평온해 보이는 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온함 뒤에는 곧 모든 것을 뒤흔들 폭풍이 숨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리아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잠을 설쳤던 탓에 몸이 무거웠어요. 하지만 학교에는 가야 했습니다. 세수를 하고 있는데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어머니였어요. 리아나, 어젯밤 무사히 들어왔어. 늦게까지 일해서 미안하구나. 어머니의 목소리는 피곤해 들렸습니다. 리아는 가슴이 아팠어요. 괜찮아요, 엄마. 오늘은 좀 쉬세요. 응, 오늘은 낮 근무야. 저녁에는 일찍 들어갈 수 있을 거야. 전화를 끊고 리아는 학교로 향했습니다. 하늘은 흐렸어요. 비가 올 것 같은 날씨였습니다. 학교에서의 오전 수업은 평소와 다름없었습니다. 하지만 점심시간이 되자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야, 이거 봐. 뉴스에 난리 났어. 옆자리 친구가 스마트폰을 들이밀었습니다. 화면에는 긴급 뉴스가 떠 있었어요. 전국 응급의료 시스템 동시 다발 오류. 응급 차량 수십 대 통제 불능 상태. 리안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어제 본 뉴스가 떠올랐어요.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오전 10시부터 응급 차량 내비게이션과 통신 시스템에 심각한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앵커의 목소리는 긴박했습니다. 일부 응급차는 목적지가 아닌 엉뚱한 곳으로 향하고 있으며 통신이 두절된 차량도 다수 보고되고 있습니다. 화면에는 혼란스러운 도로 상황이 비쳤습니다. 응급차가 길 한복판에 멈춰서 있었고 구급대원들은 당황한 표정이었어요. 관계기관에서는 사이버 공격 가능성을 포함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조사 중입니다. 리안의 입술이 바짝 말랐습니다. 사이버 공격. 그 단어가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야, 진짜 큰일 났네. 우리 할머니도 어제 응급실 가셨는데. 친구의 말이 들려왔지만 리아는 제대로 듣지 못했습니다. 불안감이 밀려왔어요. 뭔가 더 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오후 2시 리아는 수업 중에 휴대전화를 몰래 확인했습니다. 보안 포럼이 난리였어요. 전문가들이 긴급글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 오류가 아니다. 체계적인 공격이다. 응급의료 시스템의 중앙 통제 서버가 해킹당한 것 같다. 리안의 손이 떨렸습니다. 예감이 적중했어요. 하지만 이건 너무 큰 사건이었습니다. 자신이 어쩔 수 없는 일이었죠. 3시가 되자 학교 전체 방송이 나왔습니다. 학생 여러분, 현재 국가 비상사태가 선포되었습니다. 안전을 위해 오늘은 4시에 학교 조치합니다. 교실이 술렁였습니다. 국가 비상사태라니. 리아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4시에 학교를 나선 리아는 서둘러 집으로 향했습니다. 거리는 평소보다 혼잡했어요. 사람들의 표정에는 불안이 가득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리아는 뉴스를 켰습니다. 상황은 더욱 심각해지고 있었어요. 현재까지 파악된 바로는 전국적으로 100대 이상의 응급 차량이 통제 불능 상태입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응급의료 장비를 제조하는 라이프링크 테크 본사에서도 시스템 오류가 발생했다는 점입니다. 리아는 화면에 집중했습니다. 라이프링크 테크. 어머니가 일하는 회사였어요. 라이프링크 테크 본사 건물의 보안 시스템과 금고 잠금 장치가 오작동하면서 건물 내부에 직원들이 갇혀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리안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어머니가 그 안에 계실지도 몰라요. 손이 떨리는 가운데 리안은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길게 울렸어요. 받지 않았습니다. 다시 걸었습니다. 여전히 받지 않았어요. 엄마. 리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3번째 전화를 걸었을 때 드디어 연결되었어요. 리안아. 어머니의 목소리는 약했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지금 어디 계세요? 회사 아니야. 건물이 잠겨버렸어. 나갈 수가 없단다. 리안의 손에서 전화기가 떨어질 뻔했습니다. 안에 공기는 괜찮아요? 다치신 데는 없으세요? 나는 괜찮아. 하지만 여기 사람들이 많아. 다들 불안해하고 있어. 어머니의 목소리 너머로 사람들의 웅성거림이 들렸습니다. 소방대가 오고 있대. 걱정하지 마. 곧 나갈 수 있을 거야. 하지만 리아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금고 오류가 아니에요. 응급차 사건과 연결되어 있었어요. 체계적인 공격이었습니다. 엄마, 제가 뭔가 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리안의 말에 어머니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리안아, 너는 아무것도 하지 마. 알았지? 위험한 일에 끼어들지 마. 하지만 엄마, 약속해. 내가 안전한 게 엄마한테는 제일 중요해.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리아는 주저앉았어요. 무력감이 밀려왔습니다. 텔레비전에서는 계속 긴급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라이프링크 테크 본사 건물에는 현재 200명이 넘는 직원들이 갇혀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소방당국이 출동했지만 금고식 보안 시스템이 완전히 잠겨 있어 진입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화면에는 라이프링크 테크 본사 건물이 비쳤습니다. 거대한 유리 건물이었어요. 앞에는 소방차와 경찰차가 여러 대 서 있었습니다. 리아는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지만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했어요. 보안 포럼에 접속했습니다. 누구든 라이프링크 테크 시스템에 대해 아는 사람 있나요? 리아는 글을 올렸습니다. 곧 답글들이 달리기 시작했어요. 보안 시스템이 특수 제작된 거라고 들었어. 외부 해킹이 거의 불가능하대. 내부와 외부가 완전히 차단되는 구조래. 금고처럼. 리안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그렇다면 외부에서는 열 수 없다는 뜻이에요. 안에서 뭔가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어떻게요? 리아는 고등학생일 뿐이에요. 아무런 권한도 없습니다. 안 돼. 포기할 수 없어. 리아는 일어섰습니다. 결심이 섰어요. 어머니를 구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의 진실을 밝혀야 했어요. 리아는 가방을 챙겼습니다. 노트북 대신 자료가 가득 든 파일을 넣었어요. 라이프링크 테크로 가야 했습니다. 문을 나서는 리안의 눈빛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 불안해하는 소년이 아니었어요. 어머니를 구하기로 결심한 용기 있는 청년이었습니다. 거리는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리안의 뺨을 스쳤어요. 하지만 리안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나아갔죠. 라이프링크 테크 본사까지는 지하철로 40분 거리였습니다. 리안은 역으로 달렸어요. 시간이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지하철 안에서 리안은 스마트폰으로 뉴스를 계속 확인했습니다.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되고 있었어요.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이 조직적인 사이버 테러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리안의 주먹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누가 이런 짓을 벌인 걸까요? 그리고 왜요? 응급의료 시스템을 공격하다니 사람의 목숨을 위협하는 행위였습니다. 지하철이 목적 지역에 도착했습니다. 리안은 뛰어내렸어요. 라이프링크 테크 본사는 역에서 5분 거리였습니다. 건물 앞에 도착했을 때 리안은 숨이 찼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경찰 차단선 너머로 거대한 건물이 보였습니다. 어머니가 저 안에 계십니다. 리안은 차단선에 다가갔습니다. 경찰관이 손을 들어 막았어요. 민간인은 접근 금지입니다. 제 어머니가 안에 계세요. 꼭 들어가야 해요. 리안의 목소리는 절박했습니다.
경찰관의 표정이 안쓰러워 보였지만 고개를 저었어요. 죄송합니다. 지금은 아무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리아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소방차가 여러 대 있었고 특수 장비를 든 사람들이 분주히 움직였어요. 하지만 건물 문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 건물 안쪽에서 희미한 불빛이 깜빡였습니다. 리안의 눈이 그곳에 꽂혔어요. 뭔가가 보였습니다. 시스템이 완전히 죽지는 않았다는 신호였어요. 아직 희망이 있어. 리안은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 알았습니다. 리안은 차단선 주변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경찰과 소방대원들이 분주했지만 아무도 리안을 주목하지 않았어요. 모두들 건물에만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건물 옆쪽으로 돌아가자 상황이 조금 달랐습니다. 경비가 상대적으로 느슨했어요. 리안은 기회를 엿봤습니다. 지금이야. 리안은 차단선 아래로 몸을 숙였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저 안에 계셨으니까요. 건물 로비 입구까지 다가갔습니다. 유리문은 굳게 잠겨 있었어요. 하지만 옆쪽 비상구 근처에 작은 창문이 보였습니다. 환기용 창문이었죠. 리아는 주변을 살폈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았어요. 재빨리 창문 쪽으로 다가가 손을 뻗었습니다. 창문은 반쯤 열려 있었어요. 들어갈 수 있어. 리아는 가방을 먼저 안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그리고 몸을 비틀어 창문을 통과했어요. 좁았지만 리안의 마른 체구로는 가능했습니다. 안으로 들어서자 어둠이 리안을 감쌌습니다. 비상등만 희미하게 켜져 있었어요. 리안은 스마트폰 손전등을 켰습니다. 복도가 보였습니다. 조용했어요. 너무 조용했습니다. 리안은 천천히 앞으로 걸었습니다. 발소리가 울렸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로비로 향하는 문을 열었습니다. 넓은 공간이 펼쳐졌어요. 한쪽에는 접수 데스크가 있었고 벽면에는 거대한 모니터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니터 하나가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리안이 2층에서 봤던 그 불빛이었어요. 리안은 서둘러 그쪽으로 다가갔습니다. 모니터 앞에는 키오스크 단말기가 있었습니다. 방문객용 안내 시스템이었어요. 화면은 깜빡이며 이상한 문자들을 표시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리안의 눈이 커졌습니다. 에러 메시지였어요. 하지만 일반적인 에러가 아니었습니다. 시스템이 외부 명령을 받고 있다는 흔적이 보였어요. 리안은 단말기 앞에 앉았습니다.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움직였어요. 로그인 화면이 떴습니다. 당연히 비밀번호가 필요했죠. 일단 로그부터 확인해 보자. 리안은 특정 키 조합을 눌렀습니다. 온라인 포럼에서 배운 방법이었어요. 개발자 모드로 들어가는 길이었습니다.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검은 배경에 하얀 글씨들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시스템 로그였습니다. 리안의 눈이 빠르게 움직였어요. 여기 오늘 오전 9시 47분에 외부 접속이 있었어. 리안은 중얼거렸습니다. 사건이 시작된 시각과 일치했어요. 그리고 접속 흔적을 따라가자 이상한 코드가 보였습니다. 바로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거기 누구야? 리안은 화들짝 놀라 돌아봤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리안의 얼굴을 비췄어요. 리안은 손으로 눈을 가렸습니다. 손들어. 천천히 일어나.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단호했어요. 리안은 천천히 손을 들고 일어났습니다. 불빛 뒤에서 한 여자가 나타났습니다. 30대 중반쯤 되어 보였어요. 정장을 입고 있었고 날카로운 눈빛으로 리안을 바라봤습니다. 너 여기 어떻게 들어왔어? 학생이잖아. 여자가 물었습니다.
목소리에는 경계심이 가득했어요. 저는 제 어머니가 이 건물 안에 갇혀 계세요. 리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최대한 침착하게 말했어요. 그래서 무단 침입을 했다고? 너 지금 범죄를 저지른 거야. 여자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리안은 물러서지 않았어요. 이 단말기에 이상한 접속 기록이 있어요. 오전 9시 47분에 외부에서 침투한 흔적이 보여요. 리안의 말에 여자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눈썹이 올라갔어요. 뭐라고? 너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보세요. 여기 로그에 다 나와 있어요. 리안은 단말기를 가리켰습니다. 여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다가왔어요.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이건 정말 외부 접속이네. 여자의 목소리에 놀라움이 섞였습니다. 그녀는 리안을 다시 쳐다봤어요. 너 누구야? 어떻게 이걸 찾아낸 거야? 저는 박리안이에요. 그냥 컴퓨터 보안에 관심이 좀 있어요. 리안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여자는 리안을 한참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어요. 나는 엘렌 최야. 이 회사 보안 책임자지. 리안의 눈이 커졌습니다. 보안 책임자라니. 그렇다면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엘렌 씨, 이 접속 기록을 추적하면 범인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몰라요. 리안의 말에 엘렌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 이건 아주 정교한 공격이야. 흔적을 남겼다는 것 자체가 이상해. 일부러 남긴 걸까요? 그럴 수도 있어. 우리를 혼란시키려는 의도일 수도 있고. 엘렌은 단말기를 만지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리안은 조용히 지켜봤어요. 리안, 너 정말 고등학생이 맞아? 엘렌이 갑자기 물었습니다. 리안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17살이에요. 엘렌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무언가 결심한 듯 리안을 똑바로 봤어요. 좋아. 일단 나를 따라와. 위층에 임시대책본부가 있어. 거기 전문가들이 모여 있거든. 저를 데려가시는 건가요? 너 때문에 체포할 시간도 없어.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너 같은 애가 필요할지도 몰라. 엘렌은 앞장서 걸었습니다. 리안은 가방을 메고 그녀를 따라갔어요. 엘리베이터는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비상계단을 이용해야 했어요. 엘렌은 손전등으로 앞을 비추며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이 건물은 원래 최첨단 보안 시스템으로 설계됐어. 외부 침입이 불가능하도록 말이야. 엘렌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 내부 시스템을 장악한 거네요. 리안의 말에 엘렌은 씁쓸하게 웃었어요. 맞아. 우리 자랑이던 시스템이 지금은 감옥이 되어버렸지. 3층에 도착했습니다. 복도 끝에 불빛이 보였어요. 엘렌은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자 넓은 회의실이 나타났습니다. 여러 명의 사람들이 노트북 앞에 앉아 있었어요. 모두 심각한 표정이었습니다. 엘렌, 어디 갔었어? 한 남자가 물었습니다. 40대쯤 되어 보였어요. 정장이 흐트러져 있었고 이마에는 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마이클, 이해 좀 봐. 엘렌이 리안을 가리켰습니다. 모든 시선이 리안에게 쏠렸어요. 리안은 긴장했습니다. 학생이잖아. 왜 데려왔어? 마이클이라 불린 남자가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이해가 1층 단말기에서 외부 접속 로그를 찾아냈어. 엘렌의 말에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마이클의 눈빛이 변했어요. 뭐라고? 우리 전문가들도 못 찾았는데? 이해 실력이 있어. 내가 봤어. 엘렌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마이클은 리안에게 다가왔어요. 내 이름이 뭐지? 박리안입니다. 리안, 내가 정말 그 로그를 찾아낸 거야? 마이클의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리안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오전 9시 47분에 외부에서 접속한 기록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상한 코드도 발견했어요. 리아는 가방에서 메모장을 꺼냈습니다. 단말기에서 본 코드를 급하게 적어둔 것이었어요. 마이클은 메모를 받아들었습니다. 눈으로 훑어보더니 표정이 굳었어요. 이건, 맞아. 이건 백도어 코드야. 백도어요? 리안이 물었습니다. 몰래 만들어진 뒷문이야. 이걸 통해 시스템에 침투한 거지. 마이클은 주변 사람들을 돌아봤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어떻게 침투했는지 알았어요. 문제는 어떻게 막느냐는 거죠. 바로 그때 한쪽에서 노트북을 보던 여자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안 돼. 시스템이 또 공격받고 있어요. 모두가 그쪽으로 달려갔습니다. 리안도 따라갔어요. 화면에는 빠르게 변하는 숫자들이 보였습니다. 응급 차량 통제 시스템이 추가로 해킹당하고 있어요. 이대로 가면 전국 모든 응급차가 멈출 거예요. 여자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회의실에 긴장감이 흘렀어요. 마이클이 리안을 돌아봤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절박함이 담겨 있었어요. 리안, 내가 도울 수 있겠어? 그 순간 리안은 자신이 더 이상 방관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정말로 싸워야 할 때였어요. 리안은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모든 시선이 자신에게 쏠려 있었어요. 손이 떨렸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해볼게요. 마이클은 리안을 노트북 앞으로 안내했습니다. 화면에는 복잡한 코드들이 빠르게 스크롤되고 있었어요. 리안은 의자에 앉아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지금 응급차 통제 시스템에 악성 코드가 퍼지고 있어요. 30분 안에 막지 못하면 전국 모든 응급차가 멈출 거예요. 옆에 있던 기술자가 설명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불안했어요. 리안의 눈이 화면을 따라 움직였습니다. 코드의 패턴을 읽어내기 시작했어요. 도서관에서 수없이 공부했던 것들이 머릿속에서 정리되었습니다. 이건 타이머 기반 공격이에요. 리안이 말했습니다. 무슨 뜻이야? 마이클이 물었어요. 일정 시간마다 새로운 명령을 퍼뜨리는 방식이에요. 마치 심장 박동처럼요. 그래서 계속 확산되는 거예요. 리안의 설명에 회의실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엘렌이 앞으로 나섰어요. 그럼 타이머를 멈추면 되는 거야? 네, 하지만 쉽지 않아요. 타이머는 암호화되어 있을 거예요. 리안은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손가락이 빠르게 움직였어요.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여기 타이머 코드가 보여요. 하지만 이상해요. 뭐가? 너무 쉽게 찾았어요. 마치 일부러 보여주는 것 같아요. 리안의 말에 엘렌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함정일 수도 있다는 거야? 가능성이 있어요. 바로 그때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두 남자가 들어왔어요. 한 명은 40대, 한 명은 50대로 보였습니다. FBI입니다. 나이 든 남자가 말했습니다. 그는 배지를 꺼내 보였어요. 마이클이 다가가 악수했습니다. 특수요원 조나스입니다. 옆은 요원 데이빗이고요. 조나스라 불린 남자는 카리스마가 있었습니다. 날카로운 눈빛으로 방안을 훑어봤어요. 현재 이 사건은 국가 기반 시설 공격으로 분류되었습니다. FBI가 수사권을 가져갑니다. 조나스의 말에 마이클은 안도한 표정을 지었어요. 감사합니다. 전문가의 도움이 절실한 상황이에요. 조나스는 노트북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리안을 봤어요. 눈썹이 올라갔습니다. 학생이 왜 여기 있죠? 이 학생이 외부 접속 로그를 찾아냈어요. 그리고 지금 공격 패턴을 분석하고 있고요. 엘렌이 설명했습니다. 조나스는 리안을 찬찬히 바라봤어요. 이름이 뭐지?
박리안입니다. 리안, 내가 로그를 찾았다고? 네. 조나스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엘렌을 돌아봤어요. 이 학생 신원 확인됐나요? 확인했어요. 어머니가 이 회사 직원이에요. 건물 안에 갇혀 계시고요. 조나스의 표정이 부드러워졌습니다. 리안을 다시 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어. 계속해봐. 하지만 위험한 행동은 하지 마. 조나스는 데이빗과 함께 한쪽 구석으로 갔습니다. 무언가를 논의하기 시작했어요. 리안은 다시 화면에 집중했습니다. 타이머 코드를 분석했어요. 시간은 계속 흘러갔습니다. 20분이 남았습니다. 이거예요. 리안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모두가 돌아봤어요. 타이머 코드 안에 숨겨진 패턴이 있어요. 이걸 역으로 이용하면 공격을 늦출 수 있을 것 같아요. 늦춘다고? 멈출 수는 없어? 마이클이 물었습니다. 완전히 멈추는 건 불가능해요. 하지만 시간을 벌 수는 있어요. 얼마나? 1시간. 아니 2시간 정도요. 리안의 대답에 조나스가 다가왔습니다. 2시간이면 충분해. 그 시간 동안 우리가 본부를 찾아낼 수 있어. 본부요? 리안이 물었습니다. 이런 공격은 중앙 통제 서버가 있어. 그걸 찾아서 차단하면 모든 게 끝나지. 조나스는 확신에 찬 목소리였습니다. 리안은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키보드를 두드렸어요. 손가락이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코드를 수정하고 새로운 명령을 입력했어요.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한 번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았어요. 10분이 흘렀습니다. 리안의 이마에 땀이 맺혔어요. 엘렌이 물 한 잔을 가져다 줬습니다. 고마워요. 리안은 물을 한 모금 마시고 다시 작업에 몰두했습니다. 됐어요. 리안이 엔터키를 눌렀습니다. 화면이 잠시 멈췄다가 새로운 메시지가 떴어요. 카운트다운이 늦춰졌어요. 이제 2시간 30분 남았어요. 회의실에 안도의 한숨이 퍼졌습니다. 마이클이 리안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잘했어, 리안. 하지만 기쁨도 잠시, 갑자기 모든 모니터가 깜빡이기 시작했습니다. 검은 화면이 되더니 하얀 글씨가 나타났어요. 잘했네, 꼬마. 영어로 쓰인 메시지였습니다. 리안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누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어요. 리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조나스가 재빨리 다가왔어요. 이건 직접 통신이야. 범인이 우리와 대화하려는 거지. 화면에 또 다른 메시지가 떴습니다. 시간을 좀 벌었다고 기뻐하지 마. 게임은 이제 시작이야. 그리고 기호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날카로운 번개 모양이었어요. 이 기호. 엘렌이 중얼거렸습니다. 아는 거예요? 리안이 물었어요. 블랙엣지야. 국제 해킹 조직이지. 엘렌의 목소리는 침울했습니다. 조나스의 표정도 굳었어요. 블랙엣지라면 심각한데. 이들은 전문가 집단이야. 화면에 새로운 메시지가 떴습니다. 내 닉네임을 알고 있어. 스펙트럼. 리안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스펙트럼. 자신이 온라인에서 사용하던 닉네임이었어요. 어떻게 내 닉네임을 알지? 온라인 활동을 추적한 거야. 너를 주목하고 있었던 거지. 조나스가 심각하게 말했습니다. 화면의 메시지가 바뀌었습니다. 내가 똑똑하다는 건 알고 있어. 하지만 우리를 막을 수는 없어. 이건 경고야. 물러서. 그리고 화면이 꺼졌습니다. 회의실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어요. 리안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두려웠어요. 하지만 동시에 화가 났습니다. 어머니가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위험에 처해 있었어요. 물러설 수 없어요. 리안이 작게 말했습니다. 조나스가 리안을 봤어요. 위험해. 이들은 장난이 아니야.
알아요. 하지만 저는 해야 해요. 리안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조나스는 한참 리안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 함께 하자. 하지만 내 말을 꼭 따라야 해. 네. 마이클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이제 우리는 상대가 누군지 알았어요. 블랙겠지. 그렇다면 전략을 바꿔야 해요. 맞아요. 방어만 해서는 안 돼요. 공격해야 해요. 엘렌이 말했습니다. 조나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리안, 내가 찾아낸 로그를 다시 분석해보자. 거기서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거야. 리안은 메모장을 꺼냈습니다. 단말기에서 적어둔 코드가 있었어요. 조나스와 데이빗이 함께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1시간이 지났어요. 그들은 코드를 분석하고 가능한 경로를 추적했습니다. 여기 이상한 부분이 있어요. 리안이 특정 부분을 가리켰습니다. 이 코드는 다른 것들과 패턴이 달라요. 마치 서명처럼 보여요. 조나스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맞아. 해커들은 종종 자신만의 흔적을 남겨. 자존심 때문이지. 이 패턴으로 범인을 찾을 수 있을까요? 시도해볼 가치는 있어. 조나스는 노트북을 열어 FBI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했습니다. 패턴을 입력하고 검색했어요. 잠시 후 결과가 나왔습니다. 조나스의 얼굴이 굳었어요. 네메시스? 네메시스요? 블랙 엣지의 핵심 해커야. 여러 국가를 상대로 공격을 해왔지. 아주 위험한 인물이야. 리아는 화면을 봤습니다. 네메시스에 대한 정보가 떠 있었어요. 하지만 얼굴은 없었습니다. 정체가 밝혀지지 않은 인물이었죠. 우리가 상대해야 할 적은 이 사람인 거예요? 그래. 그리고 그는 지금 너를 주목하고 있어. 조나스의 말에 리안의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하지만 물러설 수 없었어요. 이미 너무 깊이 들어왔습니다. 회의실 밖에서 갑자기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람들의 비명이었어요. 엘렌이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리안도 따라갔어요. 복도에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창문 밖을 보고 있었어요. 리안도 창문으로 다가갔습니다. 밖에는 구급차가 보였습니다. 그런데 차가 이상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통제 불능 상태였습니다. 시작됐어. 엘렌이 중얼거렸습니다. 리안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그들이 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리안은 회의실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조나스와 마이클이 긴급 회의를 하고 있었어요. 응급차 통제 시스템이 다시 공격받고 있어요. 우리가 번 시간이 무너지고 있어요. 기술자가 급히 보고했습니다. 화면에는 빨간 경고 메시지가 가득했어요. 리아는 노트북 앞에 앉았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화면의 코드를 빠르게 분석했습니다. 네메시스가 우리 방어를 뚫고 있어요. 새로운 공격 방식을 쓰고 있어요. 리안의 목소리는 긴박했습니다. 엘렌이 옆으로 다가왔어요. 어떻게 해야 해? 필터를 만들어야 해요. 악성 명령만 걸러내는 필터요. 리안은 이미 머릿속으로 구조를 그리고 있었습니다. 도서관에서 공부했던 방어 기법들이 떠올랐어요. 조나스가 다가왔습니다. 얼마나 걸리겠어? 30분. 아니, 40분은 필요해요. 우리에게 그만한 시간이 있을까? 조나스의 표정은 어두웠습니다.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해봐. 우리가 최대한 시간을 벌게. 리아는 고개를 끄덕이고 작업에 몰두했습니다. 키보드 소리만이 조용한 회의실을 채웠어요. 코드를 작성했습니다. 한 줄 한 줄이 중요했어요. 실수하면 모든 게 끝이었습니다. 리안의 이마에 땀이 흘렀습니다. 10분이 지났습니다. 필터의 기본 구조가 완성되었어요.
하지만 아직 멀었습니다. 세부 조정이 필요했죠. 리안, 서둘러. 공격이 더 강해지고 있어. 데이빗이 다른 노트북을 보며 말했습니다. 화면에는 실시간으로 공격이 들어오는 게 보였어요. 리안은 집중력을 끌어모았습니다. 손가락이 더 빠르게 움직였어요. 어머니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저 아래층 어딘가에 갇혀 계실 어머니를요. 엄마를 위해서라도 성공해야 해. 리안은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코드의 마지막 부분을 입력했어요. 20분이 더 지났습니다. 손목이 아팠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마침내 필터가 완성되었습니다. 됐어요. 리안이 외쳤습니다. 조나스가 재빨리 다가왔어요. 테스트해봐. 리안은 필터를 시스템에 연결했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만약 작동하지 않으면 모든 게 허사였습니다. 화면이 깜빡였습니다. 그리고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빨간 경고 메시지들이 하나둘 사라졌습니다. 작동하고 있어요. 기술자가 환호했습니다. 리아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악성 명령들이 차단되고 있어요. 필터가 제대로 일하고 있어요. 엘렌이 리안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정말 대단해, 리안. 하지만 기쁨도 잠시였습니다. 갑자기 화면이 다시 깜빡이기 시작했어요. 새로운 공격이 들어왔습니다. 안 돼. 네메시스가 필터를 분석하고 있어요. 리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화면에 메시지가 떴어요. 괜찮은 필터야, 스펙트럼. 하지만 충분하지 않아. 네메시스였습니다. 리안의 손이 떨렸어요. 이 사람 실시간으로 우리를 해킹하고 있어요. 조나스가 급히 데이빗에게 지시했습니다. 추적해. 지금 당장. 데이빗은 다른 노트북으로 달려가 추적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았어요. 신호가 전 세계로 튀고 있어요. 위치를 특정할 수 없어요. 리아는 필터를 수정하기 시작했습니다. 네메시스가 어떻게 뚫고 있는지 분석했어요. 패턴이 보였습니다. 여기에요. 이 부분을 강화하면 막을 수 있어요. 리안의 손가락이 다시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코드를 수정하고 보완했어요. 하지만 네메시스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공격 방식을 계속 시도했어요. 마치 체스 게임 같았습니다. 한 수 한 수가 중요했죠. 리아는 막았습니다. 네메시스는 다시 공격했어요. 리아는 또 막았습니다. 보이지 않는 전쟁이었습니다. 회의실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지켜봤어요. 화면에서는 코드들이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10분이 지났습니다. 리안의 손은 쉬지 않았어요. 땀이 등을 타고 흘렀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리안, 괜찮아? 엘렌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리안은 고개만 끄덕였어요. 말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네메시스의 공격은 점점 더 정교해졌습니다. 하지만 리안도 배우고 있었어요. 상대의 패턴을 읽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은 항상 세 가지 경로로 공격해요. 하나는 진짜고 둘은 미끼예요. 리안이 중얼거렸습니다. 조나스가 관심 있게 들었어요. 어떻게 알아? 패턴이에요. 코드의 구조에서 느껴져요. 리안은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그냥 직감이었어요. 수많은 코드를 보며 키운 감각이었습니다. 리안은 전략을 바꿨습니다. 세 가지 경로 중 진짜만 막기 시작했어요. 미끼는 무시했습니다. 효과가 있었습니다. 네메시스의 공격이 주춤했어요. 화면의 경고 메시지가 줄어들었습니다. 성공하고 있어요. 마이클이 흥분해서 말했습니다. 하지만 리아는 긴장을 늦추지 않았어요. 네메시스도 깨달은 것 같았습니다. 공격 방식이 바뀌었어요. 이번에는 네 가지 경로였습니다. 리아는 재빨리 대응했습니다.
진짜 경로를 찾아내고 막았어요. 네메시스는 다시 바꿨습니다. 5가지 경로였습니다. 전쟁은 계속되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시험하고 있었어요. 리안의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20분이 더 지났습니다. 리안은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어요. 눈이 뻑뻑했고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리안, 잠깐 쉬어. 조나스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리안은 고개를 저었어요. 쉬면 뚫려요. 조금만 더요. 바로 그때 화면에 새로운 메시지가 떴습니다. 너 혼자서는 못 이겨. 포기해. 네메시스의 조롱이었습니다. 리안의 가슴에 화가 치밀었어요. 아니에요. 저는 혼자가 아니에요. 리안은 주변을 돌아봤습니다. 엘렌, 조나스, 마이클,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함께 있었어요. 모두가 리안을 믿고 있었습니다. 도와주세요. 제가 진짜 경로를 찾으면 데이비 씨가 추적하고 엘렌 씨가 백업 방어를 세우는 거예요. 리안의 제안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팀워크였습니다. 리안은 다시 공격을 분석했습니다. 진짜 경로를 찾아냈어요. 여기에요. 데이빗이 즉시 추적을 시작했습니다. 엘렌은 백업 방어를 설치했어요. 네메시스는 당황한 것 같았습니다. 공격이 혼란스러워졌어요. 리안은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지금이에요. 리안은 필터를 최대로 강화했습니다. 모든 악성 명령을 차단했어요. 화면의 공격 신호가 사라졌습니다. 조용해졌어요. 성공했어요? 누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리안은 화면을 확인했어요. 네, 막았어요. 그 순간 회의실에 환호가 터졌습니다. 사람들이 서로를 껴안았어요. 마이클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리안은 의자에 푹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졌어요. 엘렌이 물을 가져다 줬습니다. 정말 대단해, 리안. 너 없었으면 우리 다 끝장이었어. 조나스도 다가와 악수를 청했습니다. 훌륭했어. 진짜 전문가 못지않았어. 리안은 부끄러웠습니다. 하지만 뿌듯했어요. 자신이 해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화면에 마지막 메시지가 하나 떴습니다. 이번엔 내가 이겼어, 스펙트럼. 하지만 게임은 끝나지 않았어. 곧 다시 만나자. 네메시스의 경고였습니다. 리안의 미소가 사라졌어요. 아직 끝이 아니었습니다. 조나스가 리안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걱정 마. 우리가 함께 있어. 다음에도 막을 수 있어. 리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는 불안이 남아 있었어요. 네메시스는 분명 다시 올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더 강한 공격을 가져올 거예요. 창밖을 보니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도 몰랐어요. 리안은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밤 9시였습니다. 어머니. 리안은 갑자기 어머니가 생각났습니다. 아직도 건물 안에 갇혀 계셨어요. 금고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조나스 씨, 건물 잠금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리안의 질문에 조나스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게 문제야. 금고 시스템은 별개거든. 우리가 막은 건 응급차 공격뿐이야. 리안의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아직 싸움은 끝나지 않았어요. 리안은 금고 시스템 자료를 들여다봤습니다. 엘렌이 가져온 설계도였어요. 복잡한 구조였습니다. 이 금고는 3중 보안 시스템이에요. 물리적 잠금, 전자 잠금, 그리고 인공지능 판단 시스템이 있어요. 엘렌이 설명했습니다. 리안은 고개를 끄덕이며 자세히 살펴봤어요. 인공지능 판단 시스템이요? 네. 화재나 응급 상황을 스스로 판단해서 문을 여는 시스템이죠. 하지만 지금은 오작동하고 있어요.
리아는 노트북으로 시스템 로그를 확인했습니다. 이상한 점이 보였어요. 여기 봐요. 인공지능이 계속 위험 신호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문을 잠근 채로 유지하는 거예요. 위험 신호를? 조나스가 다가왔습니다. 리아는 화면을 가리켰어요. 네. 외부 침입 위협이 계속 감지된다고 나와요. 그래서 안전 모드로 전환된 거예요. 그럼 그 신호를 끄면 되는 거 아니야? 마이클이 물었습니다. 리아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요. 신호가 진짜일 수도 있으니까요. 잘못 건드리면 더 위험해질 수 있어요. 회의실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모두가 난감한 표정이었어요. 리아는 계속 로그를 분석했습니다. 뭔가 놓친 게 있는 것 같았어요. 코드의 패턴이 이상했습니다. 잠깐만요. 리안의 눈이 커졌습니다. 특정 부분을 확대해서 봤어요. 이건 내부에서 입력된 코드예요. 뭐라고? 엘렌이 놀라 물었습니다. 이 위험 신호는 외부가 아니라 내부 시스템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누군가 일부러 입력한 거죠. 리안의 말에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조나스의 표정이 심각해졌어요. 내부자가 있다는 뜻이야? 가능성이 높아요. 리안은 코드를 더 파헤쳤습니다. 입력 시간을 추적했어요. 오늘 오전 8시 23분에 입력됐어요. 사건이 시작되기 1시간 전이에요. 마이클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 시간에 누가 시스템에 접근했는지 확인할 수 있어? 엘렌은 다른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직원 출입 기록을 확인했어요. 그 시간에는 보안팀 직원 3명이 근무 중이었어요. 누구죠? 조나스가 물었습니다. 엘렌은 이름을 확인했어요. 김태준, 이소라, 그리고 박준혁이에요. 엘렌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마이클이 그녀를 봤어요. 왜 그래? 박준혁은 3년 전에 해고됐던 직원이에요. 하지만 1달 전에 다시 채용됐죠. 왜 해고됐었는데? 보안 규정 위반이었어요. 외부의 회사 정보를 유출하려다 걸렸죠. 조나스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런 사람을 왜 다시 뽑았어? 마이클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실력이 뛰어났거든요. 그리고 반성문을 제출했고요. 저는 2번째 기회를 주고 싶었어요. 조나스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지금 그 사람은 어디 있어? 엘렌이 위치를 확인했습니다. 건물 5층 서버실에 있어요. 다른 직원들이 갇혀 있는 곳이에요. 직접 확인해야겠어. 조나스가 일어섰습니다. 데이빗도 따라 일어났어요. 리안, 너도 가자. 내가 봐야 할 게 있을 거야. 리안은 떨리는 마음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부자라니.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어요. 그들은 비상계단을 통해 5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복도는 어두웠어요. 비상등만 희미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서버실 문 앞에 도착했습니다. 안에서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조나스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FBI입니다. 문 열어주세요. 잠시 후 문이 열렸습니다. 젊은 남자가 나타났어요. 20대 후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박준혁 씨죠? 네, 맞는데요. 박준혁은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조나스는 배지를 보였어요. 몇 가지 물어볼 게 있습니다. 오늘 오전 8시 23분에 어디 있었죠? 8시 23분이요? 보안 시스템을 점검하고 있었어요. 혼자였나요? 네, 그때는 혼자였어요. 조나스와 데이빗은 서로를 봤습니다. 리아는 박준혁을 관찰했어요.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시스템에 뭔가 입력한 건 없나요? 조나스의 질문에 박준혁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루틴 점검이었어요. 평소처럼요. 평소처럼이라 위험 신호를 입력하는 게 평소 일인가요?
조나스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박준혁의 얼굴이 굳었어요. 무슨 말씀이신지.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당신이 인공지능 시스템에 가짜 위험 신호를 입력한 거요. 박준혁은 뒤로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그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저는 몰라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증거가 다 있어요. 데이빗이 노트북을 보여줬습니다. 로그 기록이 화면에 떠 있었어요. 박준혁의 아이디로 입력된 기록이었습니다. 박준혁은 무너졌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저는 그냥 돈이 필요했어요. 누가 시켰어요? 조나스가 물었습니다. 박준혁은 고개를 숙였어요. 모르겠어요. 온라인으로만 연락받았어요. 메신저로요. 뭐라고 했죠? 간단한 코드 하나만 입력하면 돈을 주겠다고 했어요. 500만 원이요. 박준혁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그게 무슨 코드인지 몰랐어요. 그냥 돈이 필요했어요. 리아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박준혁도 자신처럼 돈이 필요했던 거예요. 하지만 잘못된 선택을 한 거죠. 조나스는 박준혁을 데이빗에게 맡겼습니다. 일단 격리하세요. 나중에 자세히 조사하겠습니다. 리아는 서버실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직원들이 불안한 얼굴로 앉아 있었어요. 그 중에 어머니가 보였습니다. 엄마, 리안이 달려갔습니다. 어머니는 깜짝 놀라 리안을 봤어요. 리안아? 내가 왜 여기? 엄마, 괜찮으세요? 리안은 어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어머니의 품은 따뜻했어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나는 괜찮아. 너는 어떻게 들어온 거야? 설명은 나중에 할게요. 지금은 여기서 나가는 게 먼저예요. 리아는 조나스에게 갔습니다. 이제 금고를 열 수 있어요. 가짜 신호를 제거하면 돼요. 조나스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조심해야 해. 혹시 모를 함정이 있을 수 있어. 리안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서버실 단말기에 연결했어요. 시스템에 접속했습니다. 가짜 위험 신호를 찾아냈습니다. 코드는 복잡했지만 리아는 이해할 수 있었어요. 천천히 제거하기 시작했습니다. 10분이 지났습니다. 땀이 흘렀어요. 한 줄 한 줄 조심스럽게 지워나갔습니다. 거의 다 됐어요. 리안이 말했습니다. 마지막 코드를 지우려는 순간 화면이 깜빡였습니다. 안 돼. 새로운 메시지가 떴습니다. 네메시스였어요. 잘 찾았어, 스펙트럼. 하지만 게임은 이제부터야. 그리고 카운트다운이 시작됐습니다. 1시간. 응급의료 시스템 전체가 완전히 멈춘다는 경고였습니다. 리안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네메시스는 함정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내부자를 이용한 건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조나스가 리안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침착해. 우리가 함께 막을 수 있어. 하지만 리안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더 어려울 거라는 것을요. 네메시스는 자신들이 내부자를 찾을 걸 예상하고 있었어요. 모든 게 계획된 거였습니다. 창밖에는 달이 떠 있었습니다. 밤은 깊어가고 있었어요. 리아는 시간을 확인했습니다. 자정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1시간 안에 막아야 해요. 리안의 목소리는 결연했습니다. 어머니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리안을 봤어요. 하지만 리안은 이미 결심했습니다. 끝까지 싸울 거라고요. 카운트다운은 무정하게 흘러갔습니다. 50분이 남았어요. 리아는 회의실로 돌아와 노트북 앞에 앉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죠? 리안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조나스가 옆에 섰어요. 일단 공격 경로를 파악하자. 네메시스가 어디로 들어오는지 알아야 해. 리아는 시스템 전체를 스캔하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에는 수많은 데이터가 흘러갔어요.
눈이 어지러웠지만 집중했습니다. 여기 응급차 통제 시스템의 중앙 서버예요. 네메시스가 이걸 노리고 있어요. 막을 수 있어? 시도해 볼게요. 리안의 손가락이 움직였습니다. 방어막을 설치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네메시스는 빨랐습니다. 방어막이 세워지기도 전에 공격이 들어왔어요. 너무 빨라요. 리안이 외쳤습니다. 엘렌이 다른 노트북으로 지원했어요. 내가 보조 방어를 세울게. 리안, 너는 메인에 집중해. 둘은 호흡을 맞췄습니다. 하지만 네메시스의 공격은 거셌어요. 마치 폭풍우 같았습니다. 40분이 남았습니다. 땀이 리안의 등을 적셨어요. 키보드가 손에 달라붙는 것 같았습니다. 안 돼. 계속 뚫려요. 리안의 목소리에 절망이 섞였습니다. 아무리 막아도 네메시스는 새로운 경로로 침투했어요. 조나스가 데이빗에게 지시했습니다. 본부에 연락해. 전국 응급의료 시스템을 수동으로 전환할 준비를 하라고 해. 수동 전환에는 최소 2시간이 걸려요. 데이빗의 대답에 조나스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시간이 없었어요. 30분이 남았습니다. 회의실의 분위기는 무겁게 가라앉았어요. 마이클은 창가에 서서 밖을 바라봤습니다. 리아는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어요. 머리가 깨질 것 같았습니다. 나는 할 수 없어. 리안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엘렌이 리안을 봤어요. 무슨 소리야? 너는 할 수 있어. 못해요. 네메시스는 너무 강해요. 저는 그냥 고등학생일 뿐이에요. 리안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리안아. 어머니였습니다. 리안은 돌아봤어요. 어머니가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엄마. 어머니는 리안에게 다가왔습니다. 리안의 손을 잡았어요. 그 손은 따뜻했습니다. 리안아, 내가 어렸을 때 기억나니? 자전거 배울 때 말이야. 자전거요? 너는 계속 넘어졌지. 무릎이 까지고 손바닥이 벗겨졌어.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잖아. 어머니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엄마는 그때 내가 자랑스러웠어.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내 모습이요. 리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야. 너는 할 수 있어. 엄마가 믿어. 어머니는 리안을 안았습니다. 리안은 어머니의 품에서 힘을 얻었어요. 따뜻함이 가슴에 퍼졌습니다. 고마워요, 엄마. 리안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다시 노트북을 봤어요.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20분이 남았습니다. 리안은 새로운 전략을 생각했어요. 지금까지는 방어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걸로는 부족했어요. 공격해야 해요. 리안이 말했습니다. 조나스가 고개를 돌렸어요. 뭐라고? 네메시스를 공격하는 거예요. 역으로 추적해서 그의 시스템을 혼란시키는 거죠. 위험해. 실패하면 상황이 더 악화될 수 있어.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어요. 방어만으로는 못 막아요. 리안의 목소리는 확고했습니다. 조나스는 잠시 생각했어요.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해봐. 내가 백업할게. 리안은 새로운 코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역추적 프로그램이었어요. 네메시스의 공격 경로를 따라가서 그의 서버를 찾는 거였습니다. 15분이 남았습니다. 손가락이 빠르게 움직였어요. 코드가 완성되었습니다. 준비됐어요. 리안은 엔터키에 손을 올렸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이게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실행. 프로그램이 작동했습니다. 화면에 추적 경로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네메시스의 신호를 따라갔습니다. 독일, 러시아, 중국, 브라질. 신호는 전 세계를 돌았습니다.
하지만 리아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패턴을 읽었습니다. 진짜 서버는 여기. 리안이 특정 위치를 찾아냈습니다. 동유럽의 작은 도시였어요. 찾았어요. 엘렌이 환호했습니다. 하지만 리안은 진지했어요. 이제 공격해야 해요. 어떻게? 네메시스가 우리를 공격한 것처럼 우리도 그의 시스템에 혼란을 주는 거예요. 리안은 특수 코드를 작성했습니다. 가짜 데이터를 대량으로 보내는 코드였어요. 네메시스의 서버를 마비시키는 겁니다. 10분이 남았습니다. 리아는 코드를 전송했어요. 네메시스의 서버로 데이터가 쏟아져 들어갔습니다. 화면이 깜빡였습니다. 네메시스로부터 메시지가 왔어요. 영리하네, 스펙트럼. 하지만 늦었어. 리안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더 많은 데이터를 보냈습니다. 네메시스의 공격이 주춤했습니다. 효과가 있었어요. 계속해요. 엘렌이 소리쳤습니다. 그녀도 추가 공격을 시작했어요. 조나스와 데이빗도 합류했습니다. 5분이 남았습니다. 네메시스의 서버가 과부하에 걸리기 시작했어요. 공격이 약해졌습니다. 조금만 더. 리아는 마지막 힘을 쏟아부었습니다. 모든 데이터를 전송했어요. 3분이 남았습니다. 네메시스의 공격이 멈췄습니다. 화면이 조용해졌어요. 성공했어요? 누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리아는 시스템을 확인했어요. 카운트다운이 멈췄어요. 그 순간 회의실에 함성이 터졌습니다. 사람들이 서로를 껴안았어요. 리아는 의자에 쓰러졌습니다. 어머니가 달려와 리안을 안았습니다. 조나스도 다가와 리안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해냈어, 리안. 정말 대단해. 리안은 믿기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해낸 거예요. 응급의료 시스템을 구했습니다. 하지만 화면에 마지막 메시지가 하나 떴습니다. 이번엔 내가 이겼어, 스펙트럼. 너는 진짜야. 언젠가 다시 만나자. 네메시스의 작별 인사였습니다. 리안은 복잡한 표정으로 메시지를 봤어요. 조나스가 리안을 봤습니다. 네메시스는 도망쳤어. 하지만 너 덕분에 큰 위기를 막았어. 마이클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이제 금고도 열 수 있어요. 시스템이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정말로 건물 곳곳에서 잠금 해제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람들이 환호했어요. 리아는 창밖을 봤습니다. 동이 트고 있었어요. 밤새 싸웠습니다. 하지만 이겼어요. 어머니가 리안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아들 정말 자랑스러워. 리안은 미소 지었습니다. 처음으로 자신이 대견했어요. 가난하고 어린 고등학생이었지만 해냈습니다. 조나스가 다가왔습니다. 리안, 나중에 FBI에서 연락할 거야. 내 재능이 필요해. 저요? 그래. 너 같은 사람이 많아지면 이런 공격을 막을 수 있어. 리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래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 알았습니다. 건물 밖에서 환호 소리가 들렸습니다. 갇혀있던 사람들이 나오고 있었어요. 가족들이 제외하고 있었습니다. 리안과 어머니도 건물을 나섰습니다. 따뜻한 아침 햇살이 얼굴을 비췄어요. 리안은 눈을 감았습니다. 끝났어. 리안이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시작이기도 했어요. 리안의 인생은 이제 달라질 것입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리안은 학교 복도를 걷고 있었어요. 학생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제가 그 리안이래. 응급의료 시스템 살리네. 진짜? 고등학생이? 리안은 부끄러워 고개를 숙였습니다. 뉴스에 나간 이후로 이런 시선이 계속됐어요.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교실에 들어서자 담임 선생님이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리안아, 수고 많았어. 우리 반자랑이야. 감사합니다. 리안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창밖을 보니 하늘이 맑았어요. 지난 일주일은 정신없이 지나갔습니다. FBI에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조나스는 친절했어요. 리안이 한 일들을 자세히 기록했습니다. 리안, 너는 국가에 큰 도움을 줬어. 응급의료 시스템이 무너졌다면 수백 명이 위험했을 거야. 조나스의 말에 리안은 뿌듯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무거웠어요. 많은 사람의 생명이 자신의 손에 달려 있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방과 후 리안은 도서관으로 향했습니다. 평소처럼 컴퓨터실로 갔어요. 하지만 오늘은 공부가 아니었습니다. 노트북을 열고 이메일을 확인했습니다. 마이클 대표에게서 온 메일이었어요. 리안에게 지난번 일로 회사를 구해줘서 정말 고맙습니다. 작은 보답이지만 장학금을 마련했어요. 대학 갈 때까지 학비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리안의 눈이 커졌습니다. 장학금이라니 꿈만 같았어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부탁이 있어요. 우리 회사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내 의견을 듣고 싶어요. 시간 날 때 연락 주세요. 리안은 즉시 답장을 보냈습니다. 이틀 후에 만나기로 했어요. 집으로 돌아오니 어머니가 저녁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예전과 달리 여유로워 보였어요. 엄마, 회사에서 보상금 받으셨다며요? 응, 갇혀있던 직원들한테 다 지급됐어. 그리고 엄마 이제 야간 근무 안 해도 돼. 어머니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리안도 웃었어요. 다행이에요. 다 내 덕분이야, 리안아. 어머니는 리안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따뜻했어요. 저녁을 먹으며 리안은 장학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어머니는 기뻐하며 눈물을 글썽였어요. 정말? 리안아, 정말 잘 됐다. 엄마,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열심히 해서 좋은 직장 구할게요. 너는 벌써 훌륭해. 엄마는 내가 자랑스러워. 이틀 후, 리안은 라이프링크 테크 본사를 다시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정문으로 당당히 들어갔어요. 마이클 대표가 회의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엘렌도 함께였어요. 리안, 어서 와. 앉아. 마이클은 따뜻하게 맞아줬습니다. 리안은 긴장을 풀고 앉았어요. 리안, 지난번 일을 계기로 우리가 생각하게 됐어. 우리 회사가 만드는 의료기기들이 정말 사람들을 위한 건지 말이야. 마이클의 목소리는 진지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하려고 해. 노인분들을 위한 원격 진료 시스템이야. 리안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원격 진료요? 응. 병원 가기 힘든 어르신들이 집에서도 의사와 상담하고 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야. 엘렌이 자료를 펼쳐 보였습니다. 설계도가 그려져 있었어요. 보안 시스템을 강화하고 사용하기 쉽게 만들 거야. 내가 보안 부분을 검토해 줬으면 해. 리안은 자료를 살펴봤습니다. 좋은 아이디어였어요. 지난번 사건 때 갇혀있던 사람들 중에 어르신들이 많았습니다. 불안해하시던 모습이 떠올랐어요. 좋은 프로젝트네요. 꼭 도와드리고 싶어요. 고마워, 리안. 내 덕분에 우리 회사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 마이클은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회의를 마치고 나오는데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조나스였어요. 리안, 나야. 잘 지내? 네, 요원님. 무슨 일이세요? 좋은 소식이 있어. 네메시스를 추적 중인데 내가 남긴 흔적 덕분에 단서를 찾았어. 리안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정말요? 응. 완전히 잡지는 못했지만 많이 좁혔어. 그리고 블랙 엣지 조직도 약화됐어. 내 덕분이야. 다행이네요.
리안, 나중에 대학 졸업하면 FBI에서 일할 생각 없어? 너 같은 인재가 필요해. 조나스의 제안에 리안은 놀랐습니다. 저요? FBI에서요? 그래. 진지하게 생각해봐. 넌 재능이 있어. 전화를 끊고 리안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FBI.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어요. 저녁에 도서관에 들렀습니다. 마지막으로 컴퓨터실에 가고 싶었어요. 이제는 집에 컴퓨터를 살 수 있게 되었지만 이곳이 그리울 것 같았습니다. 낡은 모니터 앞에 앉았습니다. 화면을 켰어요. 보안 포럼에 접속했습니다. 새로운 글이 많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리안의 이야기를 다루는 글들도 있었어요. 스펙트럼이 진짜 고등학생이었다니 믿기지 않아. 대단한 친구야. 네메시스를 막다니. 리안은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글을 올리지는 않았어요. 조용히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1시간쯤 자료를 보다가 도서관을 나섰습니다. 밖은 어두워지고 있었어요. 집으로 걸어가는 길, 거리는 평화로웠습니다. 사람들이 웃으며 걸었어요. 응급차가 지나갔는데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지킨 거야. 리안은 뿌듯했습니다. 작은 일이 아니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의 안전을 지켰습니다. 집 앞에 도착했을 때 어머니가 문 앞에서 기다리고 계셨어요. 리안아, 빨리 들어와. 뉴스 봐야 해. 무슨 뉴스요? 거실 텔레비전에는 뉴스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정부에서 전국 응급의료 시스템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사이버 공격 사건을 계기로 보안을 최우선으로 하는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앵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또한 노인 인구를 위한 원격 진료 시스템도 국가 차원에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리안의 눈이 커졌습니다. 원격 진료 시스템이 국가 사업이 된 거예요. 리안아, 내가 시작한 일이 이렇게 커졌어. 어머니가 감격해 하셨습니다. 리안도 믿기지 않았어요. 며칠 후 마이클에게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정부 사업에 라이프링크 테크가 참여하게 됐다고 했어요. 그리고 리안에게 자문을 부탁했습니다. 리안은 흔쾌히 승낙했습니다. 이제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알았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리안은 학교와 프로젝트를 병행했어요. 바빴지만 행복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리안은 라이프링크 테크에서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원격 진료 시스템 개발팀이었어요. 리안, 내가 제안한 간편 인증 시스템이 좋았어. 어르신들이 쉽게 쓸 수 있겠어. 개발팀장이 칭찬했습니다. 리안은 뿌듯했어요. 회의가 끝나고 나오는데 엘렌이 다가왔습니다. 리안, 커피 한 잔 할래? 둘은 회사 카페테리아에 앉았습니다. 따뜻한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리안, 너 정말 많이 변했어. 처음 만났을 때 기억나? 그럼요. 떨고 있었죠. 리안은 웃었습니다. 엘렌도 웃었어요. 이제는 자신감이 생겼어. 보기 좋아. 엘렌 씨 덕분이에요. 믿어주셔서 감사해요. 천만에. 너의 재능이었어.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리안은 창밖을 봤어요. 노을이 아름다웠습니다. 엘렌 씨, 저 앞으로도 계속 이런 일 할 거예요. 사람들을 지키는 일요. 멋진 꿈이야. 넌 분명 해낼 거야. 리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래가 기대됐어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 어머니와 저녁을 먹었습니다. 평범한 일상이었지만 리안에게는 소중했어요. 엄마, 행복하세요? 리안이 물었습니다. 어머니는 환하게 웃었어요. 물론이지. 내가 있잖아. 저도 행복해요. 엄마랑 함께여서요. 두 사람은 마주보며 웃었습니다. 작은 원룸이었지만 사랑이 가득했어요. 밤에 리안은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보며 생각했어요. 지난 일들이 꿈 같았습니다. 가난한 고등학생이었던 자신이 국가를 구했어요. 네메시스라는 강적과 맞섰습니다. 그리고 이겼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따로 있었습니다. 자신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리아는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도 할 일이 많았어요. 프로젝트도 있고 공부도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있었고 믿어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을 믿을 수 있었습니다. 창밖에는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리안의 미래도 그렇게 빛날 것입니다. 어둠 속에서 빛을 찾아낸 소년처럼 리안은 계속 나아갈 것입니다. 새로운 아침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희망의 아침이었어요. 오늘 리안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흥미롭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어디에서 어떤 마음으로 영상 보고 계신지도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하루를 듣는 것도 큰 기쁨이니까요. 항상 여러분 가정에 평온과 따뜻한 행운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